자, 피트 트레드밀을 진행을 할 건데요. 좀 가까이 와서 피트 트레드밀 구동하는 거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저희가 디렉스 트레드밀과 함께 이제 콜라보를 해서 피트 트레드밀을 개발을 했고요. 이렇게 피트 소프트웨어를 클릭을 하면 곽선희 회원입니다. 곽선희 회원을 터치를 하고요. 핸드폰 뒷자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원의 검사 페이지로 대시보드가 나오고요. 자, 운동 검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거는 스텝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젖산 역치 테스트는 스텝 프로토콜이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검사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속도를 5분씩 진행을 할 겁니다. 보통 선수들은 9.0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일반 분들은 5.4부터 시작하는 거를 좀 권장드려요. 만약에 9.0으로 시작했는데 바로 막 젖산이 뭐 4mm를 넘어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5.4부터 좀 안전하게 한번 천천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 그러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고! 자, 여기는 잡지 마시고 편하게 5.4면 걷기 속도니까요. 그냥 편하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5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니까 멈추시면 제가 그때 다시 체열을 할 겁니다. 각각의 속도별로 제가 5분 수행하고 체열을 하면서 젖산 수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제 막 시작한 그 호흡가스 분석 모니터링 화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지금 HR이 하트레이트죠. 심박수입니다. 이 심박수가 지금 116이면 5.4에 116이면 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긴장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고요. 하트레이트는 아주 가볍게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RER입니다. RER. 이 RER이 이제 O2, CO2의 호흡 교환율입니다. 그렇죠? 그래 O2, CO2의 호흡 교환율인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0.7 정도 돼요. 0.7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호흡 교환율이 0.7 정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평소에 이제 움직이고 활동할 때 대부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운동 중에는 호흡 교환율이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요. 올라가면서 탄수화물 위주의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여기서 5분 진행하고 나서 측정하는 것 중에 2mm몰과 4mm몰, LT1이 2mm몰, LT2가 4mm몰인데 젖산 역치 테스트 했을 때 LT1 값 2mm몰 미만일 때의 강도는 수행의 에너지원이 거의 대부분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운동 강도는 굉장히 피로감이 낮고요.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는 운동 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측정하려고 지금 이 젖산 역치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RER 값 지금 0.8인데 5.4면은 한 0.7대 그냥 일반적으로 걷기 정도 속도인데 지금 이 회원님은 0.85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RER 값이 비율이 1대1일 때 O2, CO2 비율이 1대1일 때가 1.0이 되겠죠. 보통 1.0일 때 우리가 젖산 역치 LT2 값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강도다라고 표현된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젖산 역치를 하지 못한다면 RER 값 1을 기준으로 젖산 역치 4mm몰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심박수, 그 다음에 RER 값, 이건 BF는 호흡수입니다. 호흡수가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한 뭐 50, 60회까지도 올라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환기량이랑 뭐 이산화탄소 볼륨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수치들이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들이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올라가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으로 걷을 때 딱 이렇게 나오는 그 점들이 있죠. 이 점을 이제 저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게 연구자로서는 좀 재밌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포인트를 찾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1분이 끝나고 나면 젖산 역치 체열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적응하죠. 보통 프로토콜 수행하면 적응을 하는데 RER 값이 이제 0.80, 뭐 7대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보통은 잠깐 쉴 때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숫자를 보면요. 1kg당 VO2가 나오는데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낮은 수치죠.
나중에 이 그래프가 여기 이제 운동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수치가 나올 거고요. 자, 이제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직접 체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스텝 프로토콜은 5분이 지나면 이렇게 멈추게 되고요. 멈추면 저희가 바로 체열을 해서 젖산 수치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랑 섞일 수 있어서 한번 닦으면 꼭 말려주시고요. 잘 나오는 분이 있고요. 굉장히 잘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잘 나오는 분은 좀 아프지 않은데 잘 안 나오는 분은 조금 아파요. 귀를 너무 세게 짜도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짜는데도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저희가 20 마이크로리터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글래스 관에 정확하게 꽉 채워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걸 캡슐에다가 넣습니다. 그쵸? 캡슐에다가 넣어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7.2. 이제 스텝 프로토콜은 그냥 더 터치만 하면 바로 강도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7.2는 달리기 속도니까 이제 가볍게 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고 편하게 달리시면 됩니다. 젖산 역치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오래 걸리는 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한 스테이지마다 5분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4분 정도는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젖산 수치가 한 4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스테이디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4분 이상 하지 않고 3분 정도의 스테이지를 마치고 바로 체열을 해버리면 그 강도의 젖산 수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기도 전에 체열을 하는 거예요. 체열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사람이 수치가 과대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 역치 테스트 할 때는 한 스테이지마다 듀레이션을 한 4분 이상, 저희는 이제 5분씩 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진행을 해야 정확한 이 운동 강도의 젖산 수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근육세포에서 바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중에서 체열을 하면 조금의 리커버리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걸 감안해서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속 7.2km/h인데 심박수가 160이에요. 160이면 거의 굉장히 높은 강도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진짜 힘든지 안 힘든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 RER 값은 0.9 정도 나왔어요. 0.9 정도 나왔으면 심박수가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심박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변수 때문에 실제 운동 강도보다 더 적게 혹은 더 높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 힘들다 안 힘들다 보기에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심박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VO2 max를 측정을 하고 측정되는 VO2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실제로 오늘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은 이 젖산 역치 테스트를 처음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수행을 잘 하고 있어요. 7.2 속도로 뛰고 있는데 RER이 0.97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다. 보통 그 RER이 1.0일 때가 4mm몰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 모니터링 한 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미 LT1을 지나서 LT1과 2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RER 값으로 LT1, 2 값을 예상하는 것보다는 직접 체열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사무실에 가서 그 젖산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 7.2에서 RER 값이 0.98 나오면 7.2 다음 스테이지가 9.0이고 그 다음이 10.8인데 10.8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드네요. 실제로 RER 값이 한 1.1 정도 되면 멈출 겁니다. 이게 지금 맥스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1.1 정도 되면 충분히 4mm몰 이상이 됐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닐 때는 이렇게 RER 값 1.1 정도를 기준으로 제가 종료를 합니다. RER 값이 1.01 때 기준으로 종료했다가 가끔 4mm몰 수치보다 더 낮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측정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71이면 지금 거의 최대 심박수의 90%인데 심박수 하나만 가지고 이 강도를 이렇게 판단하기엔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아마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테스트하는, 지금 저희는 이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거는 간접 테스트입니다. 근데 테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접 하냐 간접하냐가 아니고 검사를 얼마나 여러 번 해서 검사에 적응이 되어 있느냐가 가장 정확한 수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검사를 자주자주 접해야 됩니다. 자주자주 접하고 자주자주 해야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간접이 정확하냐 직접이 정확하냐 참 이렇게 보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응이 안 돼 있으면 둘 다 부정확하거든요. 자, 이 얘기하면서 7.2 속도가 끝났습니다. 종이컵 갖다 주세요. 한 번 더 제어를 하겠습니다. 종이컵에 넣어주세요. 자, 7.2 속도로 수행을 하고, 자, 지금 여기 꽉 채워서 혈액을 넣었고요. 자, 여기 캡슐에 넣어서,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자, 여기 캡슐 보면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진행했습니다. 자, 9.0으로 이제 시작을 세 번째 스테이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5분만 수행하면 되고요.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게 검사가 서브맥스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분들은 좀 거부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들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응원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맥스 테스트가 아니니까 굳이 내가 제일 힘들 때까지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RER 값이 휴식할 때 높게 나옵니다. 이제 초과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막상 수행하면 다시 낮아집니다. 9.0이니까 조금 올라가겠죠? 보통 일반적인 운동검사에서 프로토콜은 3분 정도 진행을 하죠. 3분 정도 진행을 하고, 한 2분 30초 지나고 나서 2분 30초부터 3분 때까지의 뭐 하트레이트 평균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테이지 한가를 보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 젖산 역치 테스트 같은 경우는 5분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보통 3분 정도 지나고 나서 수치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어느 정도 스테이지 한지를 판단해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이제 호흡수도 좀 올라갔고요. 전체 볼륨도 올라갔고요. 지금 RER 값은 0.93.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정도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 하면 됩니다. 들으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심박수는 한 180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170대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죠. 근데 지금 아직 수행한 지 한 2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3분 정도 지나고 나서도 이 데이터가 계속 스테이디 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뛰셔도 됩니다. 너무 붙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 뛰시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3분 이상 스테이지를 진행을 했고요. 9.0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하트레이트 한 184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계속 스테이지 하실 것 같고요. 지금 RER 값 보면은 0.98에서 이제 1.0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이 한 LT 2mm몰, LT2 값 4mm몰 수준에 해당하는 운동 강도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 1분 남았으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심박수를 봤을 때는 186이 남았어요. 지금 피험자가 나이가 30이에요. 30이면 맥시멈 하트레이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거의 맥시멈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좀 힘든 상태인데
RER 값은 조금 더 뜰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트레이트랑 RER이랑 조금 갭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고요. 이제 스테이지 종료하고 젖산을 세 번째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검사들을 해서 무조건 높은 최대치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 최대치까지 가기 전에 내가 운동 강도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천천히 올라가는지 빠르게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반 끝났죠? 자, 마지막입니다. 딱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뛰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습니다. 10.8. 자, 화이팅. 그쵸? 자, 세 번째 캡슐이고요. 세 번째 캡슐을 안에 측정한 유리 글라스관을 여기 넣고요. 제가 사무실, 연구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혈액 검사 하는 것들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하고 멈추겠습니다.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세요. 자, 젖산 역치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측정된 수치를 가지고 제가 사무실에서 락테이트랑 글루코스를 확인하고 나타나는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